네, 김원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조국의 시간 출간과 관련해서 네, 독자들이 네. 너무 많은 분들이 책을 기다리고 계세요. 정말로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책이 제때제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책은 이제는 잘 공급될 것 같습니다. 예.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신 분들도 아직 못 받아 보고 계시고, 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. 이제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아직 보기가 어려운데 언제쯤 원활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? 그거 정말로 하여간 너무 엄청난 어떤 반응을 한꺼번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네. 저는 그렇게까지 어떤 거센 반응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책을 만드는 중에 그게 알려져서 예. 예약 독자들이 많이 많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보니까 한 6만 권 정도 인터넷 서점만 6만 권 정도 어허. 예약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온라인에서만 6만 부. 예예. 그거 뭐 오프라인에는 아직 굉장한 어떤 많이 수치죠. 예, 예. 오프라인의 서점에서는 아직 찾아보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인제 오늘부터 아마 나갈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다 한꺼번에 책이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네. 이제 도매를 주면은 도매에서 다시 인제 작은 서점을 또 깔아 주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립니다. 그 오죽하면은 그 온라인상에서 "한길사 국정조사 해야 된다."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? 국정조사. 네. 이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인데 예예. 정말로 하여간 제때제때 공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네. 그걸 쪼끔 지체돼서 죄송합니다. "촛불 시민들을 너무 띄엄띄엄 봤다. 어떻게 1-2만 부 찍어 놓고 출간을 시작하느냐."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책은 있으세요. 계속 만들면 되니까 네. 뭐 한꺼번에 만들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요구가 일어나리라고는 미처 우리가 예측을 못 했는데 우리가 이 촛불 시민의 어떤 위대한 어떤 역량을 제대로 평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네. 제가 문책당해도 되죠. 네네. 그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이제 출간일이고 일부 예예. 어제 뭐 광화문 교보문고라든지 오프라인 예. 매장에도 뭐 일부 몇 부 안 되지만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출간 전에 이미 8쇄를 찍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어요. 예. 8세 뭐 9세 그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네. 왜냐하면은 저희는 책을 한꺼번에 많이 찍지 않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더 다듬어서 계속 내기 때문에. 그러나 인제 지금은 너무나 강력한 어떤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좀 이를테면은 뭐 한 번 찍는데 만 권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. 온라인에서만 이미 그 선주문이 6만 부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? 이게 뭐 주문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 그거는 서점에서는 지금은 좀 정말로 하여간 저희도 우리 직원들도 함께 너무 충격적으로 놀라고 있어요. 네. 이런 책도 어떻게 읽어낼 거냐는 것을 걱정은 했는데 역시 그 촛불 시민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. 네. 정말로 엄청난 어떤 이 정신의 어떤 이 무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네. 어떤 책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45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미리 책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많은 예약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이미 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아마 이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음.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대표님께서도 인제 이 책을 출간 준비하시면서 뭐 초고도 읽어 보셨을 수도 있고 완성본도 충분히 읽어 보셨을 텐데 아직 많은 분들은 이 책을 읽지 못하고 한 목차 정도만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. 네네네. 예. 근데 미리 읽어 보신 분 입장에서 이 예. 책을 읽어 본 소감이랄까요? 좀 예. 어떠신가요? 어 굉장히 그 내용이 아주 치밀한 어떤 인문적 다큐멘터리라고 네.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를테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이 책은 많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조국 교수의 개인사가 아니에요. 음. 우리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극복해야 될 그런 공유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제라고
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가족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당하는 고통 이야기든지 네. 또 이른바 검찰이 이제 그렇게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. 예. 그러나 하여간 대단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원고를 아주 철저하게 2번 읽었습니다. 예.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가 네. 뭐 조국 교수의 책을 한길사에서 출판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? 아니면은 조국 전 장관하고 뭐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? 어떠십니까? 개인적인 인연도 없고 네. 또 조국 교수의 책을 낸 적이 없어요. 저는. 제가 비교적 뭐 법에 관한 책은 제가 많이 낸 편이 아닌데 예. 제가 이제 철학이든지 인문이든지 뭐 이를테면 이런 쪽으로 역사 이런 쪽으로 제가 책을 내왔는데 네. 그러나 조국 교수의 생각 또 그분이 하고 있는 일들 실천 이런 것은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는 다 알고 있고 예. 또 조국 교수도 한길사가 그동안 내왔던 책들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서로 이심전심으로 출판사와 저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예. 그러니까 쉽게 이 책은 이제 제가 처음에 내자고 그랬거든요. 예. 그래서 쉽게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. 아, 김 대표께서 조국 전 장관께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? 예. 제가 이제 이 어떤 서초동 그것도 보고 또 지난 몇 년 동안에 특히 이제 지난번 광화문 촛불 대행진 이런 걸 보면서 네. 체험하면서 저도 아무래도 이제 고민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생각하게 되죠. 그런 속에서 이제 조국 교수가 구체적으로 당하는 이야기를 보고 이것은 조국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될 과제를 던지고 있다. 예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특히 이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못하니까 네. 또 언론은 기본적으로 파편적인 어떤 지식과 정보를 공급해요. 네네. 특히 우리 한국 언론이 더 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책이라는 큰 어떤 스케일의 어떤 이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 시대를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책으로 만들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국 교수를 만났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길사가 뭐 철학 서적이라든지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지금 많이 발간을 해 오셨고 저 역시도 한길사에서 그 출간된 리영희 선생님 책을 많이 읽었었습니다. 근데 어찌 됐든 이신점신 통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이잖아요. 지금 한 2년에 걸쳐서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. 조국 전 장관 책을 출판한다는 게 좀 뭐랄까요? 출판사 대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없으셨나요? 뭐 좀 부담스럽다고도 할 수가 있었죠. 그러나 저는 이제 그동안 45년 동안 책을 내면서 네. 이게 이 책이 필요하냐, 이 주제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생각했지 네. 이 책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책을 만들어 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갈등도 생기고 우리 저자가 잡혀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과거에. 예, 지난날 네.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함석근 선생 저작지도 만들고 모시고 그분 이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 왔는데 네. 이게 뭐 정치적으로 무슨 모든 우리 개인들의 뭐 행위도 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죠. 예. 철학도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콘텍스트에 들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이 책이 필요하다. 이 콘텐츠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책을 만드는 편입니다. 네. 아까 언론의 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책이 미처 풀리기도 전에 아무도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책이 출간된다는 소식만 듣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코멘트도 나오고 그런 코멘트를 전하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이러고 있거든요. 대표님이 보실 때 그런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?
좀 더 좀 읽고 자세히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, 책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화재 사건처럼 이런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냥 우리 이 책들도 보면은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신문에서 보도했다고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중요한 것도 안 되고 있어요. 어허.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본격적으로 보도도 할 수 있을 텐데, 그래서 인제 제가 이게 좀 "제발 좀 읽고 얘기를 해 달라."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하고 있죠. 네. 이번에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네네. 아직은 많은 분들이 책을 구하지 못해서 못 읽은 상태지만 인제 뭐 1-2 주만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을 읽게 될 거란 말이죠. 예예. 근데 이 책이라는 것이 독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읽는 분들이 느낌은 또 제각각 다를 거예요. 예. 그렇겠죠.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달라야죠. 네,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예.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서로 간의 감상을 공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? 뭐 과거 같으면 북 콘서트도 하고 뭐 이런 형태도 있겠지만 뭐 예예예. 각자의 방식으로 SNS를 통해서 자신의 감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하실 테지만 예를 들면 뭐 제 채널에서 독후감 대회 같은 걸 해서 그중에 일부 당선작은 직접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그걸 '출판사에서 직접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?'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게 되네요. 아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네. 이를테면은 저희가 모든 책을 내면은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어떤 행사 같은 걸 하거든요. 네. 저자와의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인제 프로그램을 짜서 독후감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, 이런 이번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크리티컬한 어떤 책이죠. 그래서 네. 또 우선은 독자들에게 책을 공급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자연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네네. 코로나 국면이 좀 극복이 되면은 정말로 함께 토론하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포럼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네.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아서 하고 싶은 말씀 미처 못 하신 말씀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독자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 주시죠. 어 한 시대를 진동시키는 어떤 명저 또는 문제작은 저자 혼자서 만들 수 없고 출판사가 또 만들 수도 없어요. 독자들의 독서 행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는 늘 그런 것을 아주 경험하고 있어요. 독자들의 참여 속에 좋은 책도 만들어지고 명저도 만들어지고, 그것이 이 새로운 어떤 시대를 어 구현하죠. 네. 그래서 저는 이런 독자들의 책 읽는 행위를 높이 평가를 하고, 그래서 이번 책도 함께 만들어가는 조국의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책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다른 어느 책보다도 지금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, 저희는 함께 공유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,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, 대표님. 오늘 소중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